이렇게 잘 파는 사람들 보면 이거 판매량 한번 볼까요? 최근 3일에 몇 건 팔았죠? 232건 팔았거든요. 3일 예상 매출액이 2,900만 원인데 거의 3천만 원 돈인데 자, 그럼 이거 제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셀러 부익점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업 보편적인 사업 확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자본이 많이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이죠. 소자본 창업에 해당되는 게 국내 위탁이나 구매 대행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자본 창업, 자본을 어느 정도 소자본 창업을 통해서 모은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입과 제조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자본 창업에서 또 이제 돈을 모았다. 대자본 창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업 형태고 사입, 제조, 브랜딩까지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성장이 나가죠. 저는 소자본에서 이제 중자본 영역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본 창업에서 모았던 이런 자금들을 중자본으로 바로 투입을 해서 현재 법인과 또 일반 사업자 이렇게 투웨이로 사입과 제조 동시에 여러 개의 아이템도 진행하고 있고 또 직원 2명을 통해서 구매대행 사업도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자본에서 어떻게 온라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구매대행과 이제 위탁 판매, 물론 소자본 창업 영역에서도 소량으로 사입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로 이렇게 입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국내 위탁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진율도 많이 적고요. 또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숫자도 사실 너무 적어요. 하지만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상품 소싱의 범위가 저희가 상상한 이상으로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구매대행도 아이템이 너무 많고 방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맞죠?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있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또 건기식 따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사실 건기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제 건기식 셀러들이 느끼는 바 국내 위탁만도 마진이 못한 수준이고 사실 한 개 팔아서 1, 2천 원대기 하면 다행일 정도로 시장이 많이 과포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허브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소싱해서 매출을 크게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매출이 크다 하더라도 사실 마진율이 너무너무 적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추천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 유럽 이쪽이 사실 중국보단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브랜드를 잘한다 하면은 특히 패션, 명품, 공구 부품류, 가구, 그릇, 여러 가지 브랜드가 패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카테고리에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들을 해외 직구하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미국, 일본, 유럽으로 쉽게 사실 매출을 빨리 키울 수는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같은 데 소싱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이 아니고 직접 해외 자사몰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상품을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디젤매니아나 어미세나 이런 카페를 통해서 상품의 정보를 얻고 이런 아이템이 유행하는구나. 그리고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상품을 출시하는구나. 이걸 미리 사놓으면 경쟁력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싱을 해야지 사실 매출을 많이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브랜드 같은 경우에 매니아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마진율도 좋고 또 매출도 단기간에 낼 수 있는 게 사실 당연해요. 근데 상품의 재고가 없다거나 경쟁자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일본, 유럽 아이템 그럼 계속 찾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내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업을 좀 구축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구매대행 셀러 하면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중국 구매대행 시장이잖아요. 이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중국산 하면 한국에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특히 거래량이 제일 많다는 쿠팡에서
파는 공산품 제조사 한번 들여다보시면 거의 8, 90%? 8, 90%가 중국이에요. 중국산이에요.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인도 시장이 뭐 커져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전자제품, 뭐 생활용품 쪽은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물건을 올리면 신기하게 빨리 잘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업체를 잘못 선정하면 반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깔끔한 업체도 많은데 반면에 이제 되게 엉망인 업체는 어, 깔끔한 업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이것저것 올리다 보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싱을 잘못하시면 반품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는데 반품률을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거나 소싱하는 게 아니고 중국 업체를 또 잘 컨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입을 하고 제조를 하고 또 위탁 판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저희가 위탁 판매나 뭐 구매 대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금을 모아서 아까 소자본에서 이제 중자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때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의 진가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세계 굴뚝이잖아요. 이제 사입 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쉽게 또 상품을 수입할 수도 있고요. 또 제조 단계에서 공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상품을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요. 남들이 다 해외로 팔고 있는 물건을 내 브랜드의 이름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 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사업의 영역인 뭐 사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키워드 예시로 하나 보겠습니다. 패전선 탈피기. 이거 중국 구매 대행 셀러들이면 다 아는 키워드죠. 실제로 팔아보기도 했고. 자, 여기에서 보면 광고 제외하고 자, 1등을 보겠습니다. 여기 국내 상품이거든. 근데 이거 아직도 해외로 올리신 분 많아요. 여기에서 아마 지금 요 해외 딱지 있는 이 마켓에서 소싱을 해서 판매를 했을 거예요. 이 물건을 1688에 검색을 해보면 뭐 대략적으로 음, 저렴한 게 12,000원부터 시작을 하죠. 이 제품을 41,500원에 이렇게 떼와서 중간 마진을 남기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다른 국가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그 물건을 사입하는 데 있어서 큰 가격 경쟁력을 보진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지금 2019년 8월에 이 사람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매 건수가 18개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똑같은 상품을 누군가 사입을 했습니다. 사입을 한 사람을 보면 2023년 3월 불과 한 3개월 전이네요. 맞죠? 3개월 만에 구매 건수가 183개 이렇게 돼 있어요. 3개월 만에. 이 사람은 몇 년이죠? 3, 4년 동안 사입을 못해서 사실 구매 대행에서 사입의 영역으로 들어간 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사입을 몇 개월 전에 시도를 해서 59,800원, 이 사람보다 약 한 17,000원, 8,000원 비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만의 판매량이죠. 실제로 공구는 쿠팡에서 훨씬 더 잘 나갑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소자본에서 중자본 셀러로 넘어가는데 중국 구매 대행 셀러로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입 그리고 제조 두 가지가 있죠. 사입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마우스가 잘 팔린다. 마우스 있는 그대로 사입하는 것. 제조는 뭐냐면 이거 마우스 흰색밖에 없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검은색이 훨씬 더 마켓에 잘 나가는 걸 봤어요. 똑같은 종류에서 검은색을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측과 협상을 해서 공장과 협상을 해서 물건을 제조하는 것.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은 어떤 물건이 팔리는데 어떤 물건이 더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보는 눈이 키워지는데 이거 공장에 얘기해서 이 부분만 조금 개발시키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감들이 구매 대행 사업을 하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물건을 보는 실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구매 대행 셀러라면 이거 다 올려보셨죠? 무선 고압 세척기 한번 볼게요. 자, 무선 고압 세척기 최근에 엄청 핫했던 키워드죠. 그래서 이 상품 올리신 분 많으실 텐데 자 그러면 내가 뭐 디월트는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근데 디월트에 연락해서 내 마음대로 제조 영역을 기능을 바꾼다던가 색상을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물건을 사입해 볼 수 있나요? 다른 국가는 어렵거든요. 중국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1페이지 거의 상위급에
해외, 중국 물건이거든요. 해외, 여기도 해외, 거의 다 뭐, 여기 독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중국산 물건입니다. 해외, 뭐, 1페이지에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또 해외 있죠. 해외 있는데, 누군가는, 이게 잘 판다는 걸 아니까, 인증을 받고 중국에서 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파는 사람들 보면, 이거 판매량 한번 볼까요? 최근 3일에 몇 건 팔았죠? 232건 팔았거든요. 누군가는 이게 잘 판다는 걸 아니까 인증을 받고 중국에서 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보면 중국 OEM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들었죠. 다음 것도 볼까요? 이것도 중국 OEM. 다음 것도 뭐 보나마나 원산지 중국 OEM. 뭐 이렇게 돼 있죠.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잘 팔리는 물건, 시장에서 막 이런 신제품들이 돌아다닌다. 원래 세차기, 이제 대형 세차기의 유행이었다가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는 무선 세차기가 유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빠르게 수입해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국가보다도 중국이 경쟁력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잘 팔리는 98,900원짜리 물건을 팔다가 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흰색으로 색깔을 바꿔서 변경해서 조금 더 나은 기능을 추가해서 12만 9천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구매 대행의 엄청 큰 장점이죠. 마진이 확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과 협의해서 이렇게 물건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제조 단계고 그것을 중국을 통해서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과 거래해서 물건을 수입하고 혹은 뭐 구매 대행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굉장히 이득이 큰데 중국 구매 대행의 사업 운영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잘 아시는 대량 등록, 반자동 등록, 수동 이렇게 있습니다. 대량은 상품 몇백 개 또 몇천 개를 한 번에 그 페이지를 다 긁어가지고 내 마켓에 등록을 하는 방식이란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프로그램 사용법만 익히면 매출이 나와요. 상품을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때문에 매출이 당연히 빨리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내 마켓에 상품 등록 제한 숫자가 없다라면 사실 대량만큼 뭐 돈 벌기 좋은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각 마켓별로 또 상품 등록 숫자 제한이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있고요. 또 사업자를 예전에는 뭐 집에서도 이렇게 막 몇 개씩 내는 것도 가능했지만 매출 3천 이상 내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를 뭐 20개 이상 요 정도 관리를 하면서 뭐 비상주 사무실 등록하고 또 해당 사업자마다 이제 증빙 자료도 또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자 카드를 또 하나 두 개 늘려가다 보면 정말 이제 꼼꼼하게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구멍이 많이 뚫려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제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 번에 페이지를 다 긁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이제 침해 위험이 커요.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 뭐 3아웃 제도라고 해서 한 3번 정도 경고를 받아버리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팔았던 그 물건들이 한 번에 싹 지워지게 됩니다. 정지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계정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지재권 침해로 사업자 정지가 돼버리면 그 다음 사업자를 내서 쿠팡에 입점을 하더라도 상품 등록을 못하거나 입점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사례도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등록 방식이 물론 이제 초보자들이 하긴 굉장히 쉽지만은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간에 이제 노력했던 것들이 한 번에 또 물거품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대량으로 하는 것을 좀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음, 내가 이제 온라인 사업가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소싱을 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팔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0개의 상품을 올리는데 내가 설정한 키워드로 올라간 상품은 한 50%? 그다음 나머지는 긁어오는 페이지에 있던 막 다른 상품이 올라가요. 내가 뭔가 고민하지도 않았던 상품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판매 방식도 운의 영역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다음에 반자동 등록 방식인데요. 반자동은 뭐냐면 대량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리는데 조금 다른 점이 직접 이제 상품을 한 개 한 개 소싱을 하고 키워드를 잡아서 업로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자동의 되게 큰 단점이 뭐냐면 정말 힘들고 정말 지겹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힘들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은 없지만 이제 반자동 같은 경우에 이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되게 지겹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막 수도 없이 하게 돼요. 장점은 뭐냐면 반자동 강의비 좀 투자해가지고 소싱 방법도 제대로 알고 또 상품명, 옵션명, 반자동 옵션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잡을 줄 알면 인풋 대비 아웃풋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매 대행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지나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출이 오르거든요. 단순 반복 업무로 해가지고 매출 뭐 4천, 5천까지는 사업자 두 개 정도만 꽉 채우면 가능하다고 봐요. 단, 뭐 소싱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100%는 아니지만 또 지재권의 위험도 사실 크게 없거든요. 내가 올리면 안 되는 상품, 찝찝한 상품 알아요. 알면 안 올리면 지재권 위험 없거든요. 예. 아, 맞다. 이 단점 하나 빠뜨린 게 뭐냐면 반자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법이나 광고나 뭐 기획 등 이런 마케팅적인 능력을 키우는 건 좀 어렵다고 봐져요. 단 상품 보는 눈은 많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요 수동 등록 방식인데요. 수동 등록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상품을 프로그램이 아닌 이제 수기로 하나하나 이렇게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당 단계에서 이제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 수동 등록에서 이제 보통 한 번에 뭐 5, 6천, 매출 1억 이런 상품을 한 번에 터뜨리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 보는 방법 이런 것도 필수고요.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방법, 가치를 더한다고 하죠. 또 내가 마케팅을 활용해서 당연히 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는 스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쉽죠. 많은 분들이 사실 가구매나 트래픽을 활용해서 상단 노출을 쉽게 하는데 저는 빵 띄우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실력인데 그럼 꾸준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띄우는 방법은 아는데 꾸준히 유지를 못한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소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얻어 걸렸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제 대형 키워드 요게 이제 진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보통 뭐 3만, 뭐 5만 뭐 이런 거 안 건드리잖아요. 뭐 이런 데도 들어가서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키워드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된 상품. 음. 최근에 정말 판매량이 시장이 엄청 커졌던 무선 세차기, 무선 고압 세척기 이런 경우 원래는 이제 기존의 유선 세차기에서 무선 세차기로 최근에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판매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 셀러들은 인증 상품이 국내에 많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재미를 봤죠. 네. 그리고 또 수동으로는 유행성 키워드, 뭐 사장님닷컴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마켓별로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나오잖아요. 신기하게 마켓별로 그 키워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1번가에서 상품을 잘 소싱해서 한 1-2주 정도 많이 재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급상승 유행성 키워드를 잘 발견해서 해당 상품을 올려놓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상단에 후킹을 좀 넣고 광고를 돌려서 순간적인 판매를 많이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품 차별화, 고마진 전략. 구성품 차별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예초기를 판다. 예초기만 파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얹어주는 거죠. 외초기 마스크라던가 이런 것들. 근데 공구류는 사실 이런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의 고수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시장이 되게 상향 평준화됐거든요. 근데 사입의 영역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이템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사입에는 물론 잘하신 분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처럼 뭔가 구성품을 다양하게 짜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썸네일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서 사업 영역에서 더 빛을 좀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제 수동으로 저희가 매출을 키우는 방법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 또 수동하면은 쿠팡 네이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옥션 뭐 11번가에서도 되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마켓에서 어떻게 잘 파는지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마켓별 뭐 수동 상품 난이도 제가 생각한 기준 쿠팡이 진짜 쉬워요. 쿠팡이 쉽고 그다음에 지마켓 옥션이 진짜 쉽습니다. 지마켓 옥션이 제일 쉬운데 근데 판매량이 쿠팡만큼 안 나오니까 쿠팡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네이버 11번가 이렇게 제 구매 대행 영역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지마켓 옥션, 네이버 11번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동 상품으로 3개 이상 매출을 좀 터트려 보신 분이라면 구매 대행에서 이제 사입 영역으로도 당연히 도전해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인증받아야 되는 상품이 오늘 딱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인데 오늘 딱 인증이 완료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구매 대행으로 다양한 아이템도 팔아보고 소싱 실력을 좀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입과 제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성과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도 매출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일타셀러 구익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